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서 리플렛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새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A4 사이즈. 자, 없으면 위쪽에 인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A4 눌러 줄게요. 자, 이것도 안 보이시면 사전 설정 모두 보기를 눌러 주시면 아래쪽에 쭉 나오겠죠? 자, 이 A4 사이즈를 눌러 주시면 이 프리셋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미리 값이 지정이 된 거고요. 자, 우리는 방향만 이렇게 가로가 더 길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아트보드는 일단 1로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도련인데요. 도련은 우리의 최종 작업물이 A4 사이즈로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 좌우에 이렇게 3mm의 여유분을 줘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고 잘라내기를 했을 때 딱 떨어지게끔 안전선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옵션 부분은 이제 이렇게 CMYK로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효과는 300으로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만들기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4 사이즈의 판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는 이 하얀색 부분이 바로 종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블리드라고 하는 돌연선입니다. 조금 있다가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은 흰 부분이 남지 않게 이 빨간 선의 이상까지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기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눈금자 표시를 해주세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R이고요. 저는 맥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이렇게 자 모양이 나왔죠? A4 사이즈의 사이즈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위쪽에 윈도우에서 레이어만 좀 꺼내 주겠습니다. 자, 레이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위쪽에 윈도우에 도구 모음에 고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윈도우의 제어 부분이에요. 자, 이 제어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기본 작업 환경 설정은 같아졌겠죠? 자, 저는 이 레이어를 2개 정도를 더 만들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레이아웃이라고 적어줄게요. 레이아웃. 그 다음에 그 위쪽은 이미지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디자이너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찾으시면 돼요. 자, 저는 일단 레이아웃, 즉 기본 골격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레이아웃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한번 꼭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나는 레이아웃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우리가 눈금자를 만들었었는데요.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안 보이시면 다른 메뉴로 선택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형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는 이 사각형은 위쪽에 있는 이 흰색의 칠을 가지고 그리고 선은 검정색의 1포인트의 두께를 가진 사각형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콕 클릭을 해주시면은 직접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의 A4 사이즈는 297에 자, 3등분으로 나눌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3단 접지거든요. 자, 그래서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기 3/3 하시면 3으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99로. 높이는 210이었죠? 그러면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값이 동시에 변경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체인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사각형이 생겼고요. 자, 이 사각형을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선택 도구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줄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리플렛 같은 거 보시면은 딱딱 이 끝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유분을 좀 줄 겁니다. 종이에서 좀 떨어져야지 이게 너무 답답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불안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정해 주기 위한 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와서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로 위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시면요, 아래쪽에 패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 이동이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아마 offset 패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패스 이동 눌러주시면 이 패스에서부터 바깥으로 확장할지 아니면 안쪽으로 확장할지를 정할 수 있는 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작게 했을 때는 복제를 만약에 해볼게요. 복제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작게 했을 때는 이 위아래와 좌우가 간격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간격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얘를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패스, 그래서 패스 이동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마이너스로 해준다는 건 현재 선에서 안쪽으로 모여든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미리 보기는 항상 켜주시고,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이 사각형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10mm, 즉 1cm의 여유분을 가진 이 사각형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되셨으면은 이제 눈금자, 아까 전에 꺼냈던 눈금자의 왼쪽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쭉 가져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때 여기다가 탁 놔주시면은 되겠죠? 모두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3개를 선택해서요, 위쪽에 이 가운데 선택도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선택해 주시면은 얘네 셋은 모두 가운데를 기준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일단은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룹화 시켜줬고요. 하나처럼 움직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을 위쪽에 대지의 정렬을 눌러서, 자 여기에 가로 왼쪽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운데로 딱 떨어지게 돼요. 자, 얘네들을 2개를 더 복제를 하면 되겠죠. 자, 복제할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Alt키를 누른 상태로, 자 Alt키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고 움직여주면서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탁 놔주시고요. 마우스를 떼주시고 키보드를 떼주시고, 자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는 Ctrl D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돼요. 자, 그러면 3개의 이런 레이아웃이 만들어졌고요. 자, 요것뿐만이 아니겠죠. 이거는 안쪽에 내용물이라면 바깥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리플렛 같은 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개를 모두 선택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룹화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손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좀 빼주시고, 자, 이 왼쪽에 그렸던 것과 똑같은 거를 오른쪽에다 복제해 줄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아트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트보드. 자, 이걸 눌러서 Alt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Shift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쭉 빼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작업했던 대지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똑같이 작업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되셨고, 지금 이 상태로 레이아웃은 일단은 잠가 줄게요. 이렇게 잠가 놓으셔야지 우리가 이제부터 작업할 작업물들과 겹치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도 여기 동그라미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 동그라미는 이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만든 게 없으니까 얘를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가게 되고요. 지금 상태로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탐색기 창에서 이렇게 만약에 3개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대로 가져온다 하셔도, 자, 이렇게 3개를 모두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위쪽에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폴더에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고 가져오기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3,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이미지를 3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가 첫 번째 놓을 이미지가 이게 아니다 하면은 방향키에 오른쪽이나 왼쪽을 눌러주시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가 맞춰졌다면 그대로 클릭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나 2개만 필요하다 하시면은 나머지 1개는 ESC를 눌러주시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일단 이 2개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곳을 잡고 Alt와 Shift를 누르고 줄여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S를 눌러보시면은 선택이 된 상태여야 돼요. S를 눌러보시면 여기 크기 조절 도구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보기는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요. 균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 40%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바깥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작아진 상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좀 작아졌죠? 자, 그러면 V를 다시 눌러서 V는 이 선택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치될 곳을 잘 잡아주시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도형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도형. 그래서 클리핑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사각형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사각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런 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딱딱 맞춰져서 이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탐색기 창에서 자, 저는 요 이미지 요거를 이렇게 딱 놔주시면은 이미지가 가져와졌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줄여보겠습니다. S를 눌러서 더블 클릭. 자, 40% 괜찮은 것 같아요. 자, 50으로 할게요. 일단은 50 엔터. 이렇게 놔주시고 자, 이미지와 여기 있는 사각형을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뒤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미지를 위에다가 놔주시고요. 자, 좀 안 보이시면은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주셔도 되겠습니다. 나 여기에 투명하게 해서 이 부분의 위치가 될 거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100%로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 이미지가 방금 전에 이 사각형 안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가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자, 정돈에 일단 맨 뒤로 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쪽에 선택되는 사각형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사각형의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배치가 된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들도 배치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동그라미로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는 도형 도구 중에서 원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특정 사이즈를 정해도 되지만 직접 이곳에 대고 클릭하고 그려주면서 Alt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커지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율이 고정된 이쁜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원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D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칠 색깔은 흰색이고 선 색깔은 검정색인 상태로 기본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또 한번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리핑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지금은 올바로 되어 있는 거죠. 자, 포토샵하고는 반대예요. 이미지가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도형, 내가 들어갈 이 프레임 있잖아요. 이 프레임이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 도구로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자,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거는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해주시면은 클리핑이 됐어요. 자,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좀 크기를 조정해야겠다 하시면은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바운딩 박스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크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했으면은 좀 뭔가 다른 부분이 흐려지게 돼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 이미지 안에 그룹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놓고 크기도 조절하려면 뭐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는데 비율이 깨지죠? 이때 Shift까지 같이 추가해 주시면은 비율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쪽에다 놔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바깥을 더블 클릭하거나 ESC를 눌러 주셔야지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이 위쪽에 있던 부분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조절도 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 자체, 자, 이 원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에 선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 부분을 클릭해서요. 나는 만약에 이런 초록 색깔로 넣고 싶다. 초록색을 딱 눌러주시면은 바로
초록 색깔의 이런 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선의 두께를 조절하고 싶으시면은 윈도우에 획이라고 있습니다. 획. 자, 이걸 눌러서 자, 이거 안 보이시면 이 부분 여기서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걸 눌러서 옵션 숨기기가 아니라 아마 옵션 표시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얘를 눌러 주셔야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께를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점선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리핑을 시켜줄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아줄게요. 자, 세 번째는 또 다른 모양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요거를 일부 이미지만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펜 툴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자, 일단 요 창 닫아주고요. 펜 툴은 일단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비슷비슷하게 생긴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펜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펜 도구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해 보시고 또 다른 곳을 클릭하고 쭉 당겨 주시면 곡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도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모양이 조금 찌그러진 것 같다, 난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시면은 A를 눌러주시면 직접 선택 도구의 단축키입니다. A라고 써있죠? 이걸로 특정 점을 선택해서 나 이 부분을 좀 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아니면 핸들을 잡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좀 더 둥글게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네, 다른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보고요.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미지. 자, 그리고 이미지가 뒤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확대를 해보면 이 선보다 뒤에 있잖아요, 이미지가. 자, 그럼 잘 배치가 된 거죠. 자,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해주시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클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도형의 속성, 즉 가지고 있던 획의 그런 선이라든지 두께 이런 것들은 없어져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네, 빨간색으로 들어왔죠.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은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ESC를 눌러주시면 되고, 틀 자체를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A를 눌러서 특정 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앵커 포인트를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나는 배경을 따로 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번 오른쪽에다 또 해볼게요. 여기다가 배경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끌어서 아래쪽에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얘를 배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배경. 자, 배경이라는 레이어에다가 배경을 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펜툴 같은 걸로 뭐 난 둥근 모양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이런 둥근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빨간 선보다는 바깥쪽으로 넉넉하게 그려야지 나중에 잘려나가는 부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펜툴로 특정 모양을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 특정 모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빨간색을 그릴 수도 있고요. 선 같은 경우는 없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배경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치게 된 부분들은 나중에 이 빨간 선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잘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넉넉하게 배치해 주세요. 자, 배경까지 했고요. 이 배경은 일단은 저는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줄게요. 다시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서, 자, 이미지에 요 화살표가 생긴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립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펼쳐진 각 이미지나 아니면 프레임별로 뭐가 선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부분이 선택이 돼요. 나는 이 부분을 선택할 거야 하시면 이 부분 클릭하시니까 이 빨간 쪽이 선택이 됐죠? 초록색은 여기. 이렇게 레이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텍스트를 배치해 볼게요. 자, 이미지는 똑같이 이 자물쇠를 눌러서 잠가 주시고요.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T라고 써져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문자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클릭을 했는데 나는 이상한 글자들이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여러분들 아마 편집의 아래쪽에 환경 설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맥북이라서 지금 환경 설정에 일반, 자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윈도우 사용자는 편집에 있어요. 편집의 제일 아래쪽에 환경 설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문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새 문자 개체를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요, 그냥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 T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그냥 빈칸만 깜빡이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봤던 대로 문자에 체크가 되어 있다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 문자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샘플 텍스트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메뉴를 잘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클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두 번째 방법으로 문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난 이만큼만 문자를 쓸 거야 라고 정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글자가 너무 크거나 작게 되면은 이 해당 부분이, 자 만약에 이 안에 글자를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제가 컨트롤 A 눌러서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플러스 빨간색으로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넘쳐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숨어있던 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끊고 다른 쪽에, 이 오른쪽에 더 배치를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플러스를 탁 눌러주신 다음에 이곳에 맞춰서 클릭만 해주시면 똑같이 들어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타이틀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일단 지워주고 T를 눌러서 문자 메뉴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는 위쪽에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잘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식물 키우기 적어보겠습니다. 식물 키우기 적고 이 글자들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원래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끝에서부터 선택을 하거나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안쪽에 이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보시면 전체 선택이 돼요. 이때 컨트롤 T를 눌러보시면요, 컨트롤 T는 바로 이 윈도우의 문자를 꺼내는 메뉴입니다. 컨트롤 T, 여기 문자 있죠? 그러면 이 문자 패널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자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접 50으로 해줘도 되지만 이 식과 물 자체를 여기는 조금 더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띄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혹은 키우기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특정 글자 부분에 커서를 이렇게 대시고요. 커서가 안쪽에서 깜빡이고 있죠? 이렇게. 자, 지금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로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값이 늘어나게 돼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140으로 늘어났죠? 여기가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줄 때 이렇게 쓰시는 게 아주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팁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글자를 옮겨주고 싶으면은 항상 바깥으로 ESC 눌러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임시로 이런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배치가 끝났을 때 컨트롤 키를 떼주시면은 여전히 커서는 깜빡이고 있죠.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ESC를 눌러보시고요. 여기다가 맞춰서 적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T를 눌러서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에 맞는 샘플 텍스트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게 글자가 너무 크죠? 그러면 한 17? 이 정도로 작게 해주시고, 자, 어차피 샘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V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어차피 샘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 자, 여기에 플러스는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ESC를 눌러서 전체가 다 나오게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로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되고, 이번엔 단락으로 가볼게요. 단락. 만약에 이 문자 패널의 옆에 없으시면은 윈도우에 단락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 문자에 있을 거예요. 문자에 단락. 네. 자, 여기서 글자가 왼쪽으로 다 정렬이 되어 있는 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맞춰서 정렬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너무 글자의 간격이 너무 크죠? 그럴 때는 문자에서 조금 더 낮춰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글자의 크기는 좀 작아졌고요. 아니면은 나는 글자의 크기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하시면은 단락에서 이 부분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나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은 분릿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1번. 이건 이제 단락이기 때문에 엔터로 구분되는 곳까지가 바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럼 2라고 자동으로 나와요. 왜냐면 엔터로 구분되는 게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컨트롤 V 눌러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글자의 폰트 이런 것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식물 키우기라고 하는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폰트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전체 선택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이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영어 폰트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식물 키우기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한글이 지원이 되고 당연히 영어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식물 키우기. 아래쪽도 다른 걸로 해줘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글자의 통일성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하나의 온전한 리플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작업했던 거 레이아웃 빼고는 이렇게 잠가준 거를 해제해 주신 다음에요,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선택해서 지워줄게요.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안쪽에 텍스트 레이어 안쪽에 있던 모든 개체들이 선택이 됐으면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줬어요. 이 상태로 레이아웃이죠. 이제 레이아웃만 남은 거죠.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중간중간에 저장할 수 있게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는 리플렛 적어볼까요? 리플렛. 뒤쪽에 AI는 붙이지 않아도 따로 이 포맷에 A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위쪽에 옵션은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 창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리플렛.ai로 바뀌었죠? 어도비 일러스트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리플렛을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리플렛이 있으면 A4로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 접히면 세 가지 면이 나온다 해서 3단 접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A4의 앞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A4의 뒷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앞장에서도 세 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앞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앞장 부분의 세 번째 면이 바로 이 A4를 접었을 때 제일 앞쪽에 표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바로 제일 뒤쪽 면이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종이를 접어보시면, 아, 이렇게 리플렛 모양이 됐을 때 어느 면이 제일 앞에 나오겠구나, 어떤 면이 제일 뒤에 가겠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펼쳤을 때, 이제 뒷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뒷면 부분이 2, 3, 4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A4의 앞면이라고 제가 편의상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A4의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편의상 앞과 뒤로 구분한 겁니다. 자, 1번이 바로 표지가 되는 거고 6번이 여러분들이 뒷면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잠깐 지워줄게요. 지워주시면 되고, 그럼 일단 표지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모를 그릴 거예요. 네모. 자,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사각형 도구로 색깔은 뭐 아무거나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각형 크기에 맞춰서 클리핑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눠드린 이미지를 뭘로 해볼까요?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미지가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싶으시면은 선택 툴로 얘를 선택하시고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lt키 누른 상태로 쭉 줄여주시면 되는데, 자, 비율이 맘대로 움직이죠? 이때 Shift까지 눌러주시면은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비율 유지하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자, 얘는 이미지 부분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해서 얘네들은,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오른쪽 편에 레이어 패널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선택을 중복으로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클릭해서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이미지. 자, 우리는 이미지에 작업할 거니까. 그리고 또 이미지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네요. 보이시죠? 요거 화살표를 눌러서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미지가 위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미지는, 자, 여기 눈을 껐다 켜보면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사각형보다 아래쪽으로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는 선들은 나중에 우리가 레이아웃을 눈을 가려주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글자를 써볼 거예요. 글자. 자, 글자는 텍스트 레이어로 가서 쓰면 되겠죠?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알파벳 T를 누르시면은 여기 있는 문자 도구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면 바로 글자 샘플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컴퍼니 슬로건 뭐 이런 식으로 내 회사에 어떤 뭔가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써주면 좋겠죠? 자, 글씨가 너무 커서 넘어가 버리네요. 이때는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윈도우에 문자를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여기 컨트롤 T 여기 있죠? 이건 이제 컨트롤이란 뜻입니다. 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윈도우 사용자는 컨트롤이라고 올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문자 패널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저는 좀 많이 줄여서 20으로 해볼까요? 20포인트. 네, 적절하네요.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안쪽에 모든 글자 다시 한번 컨트롤 A 선택을 하시거나 그냥 밖으로 ESC를 눌러서 나가도 돼요. 그래서 지금 선택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폰트를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거를 똑같은 걸 복제를 해볼 거예요. Alt키를 누르고, 자, 선택 도구인 상태로 Alt키 누르고 있으면 복제된다고 그랬죠?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주면서 Shift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는 항상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부터 떼주시면 돼요.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자, 여기다가는 뭐 하나 아무거나 적어볼까요? Make your own day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냥. 자, 여기 있는 거는 좀 제가 선택해서 작게 만들어 줘 볼게요. 작게 만들고 이만큼 굵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폰트도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탈릭 섀도우 해볼까요? 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자 패널의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걸 눌러서 옵션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숨어있던 메뉴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따로 뭐 이탈릭 섀도우가 없나요? 이거는
따로 지원을 안 하나 봐요. 그럼 다른 걸로 바꿔보죠 뭐. 코펍으로 해볼까요? 코펍. 자, 이걸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회사 하나 그냥 만들어 볼까요? 아무거나. 똑같이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회사 아무거나 그린 컴퍼니 해볼까요? 그린 플랜트. 네, 그린 플랜트라는 회사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배치만 시켜줄 겁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 글자를 한 26, 뭐 27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네, 구분이 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색깔도 바꿔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거나 전체 선택 혹은 ESC 눌러서 이 자체 글자를 통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의 색깔을 다른 걸로 자, 여기서 초록색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린 플랜트니까. 자,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은 CMYK를 저랑 같은 수치로 맞춰주시면 돼요. 전 70에 뭐 10 이렇게 해볼게요. 10 그 다음에 Y는 100% 검정은 없는 걸로 확인 눌러주시면 초록색이 됐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이미지들이 다 식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 중간 정도에다가 이 색깔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스포이드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찍어 쓸 수 있는 팔레트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요거는 어디다가 할까요? 그냥 레이어 패널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 만들어 주죠 뭐. 여기다가 색상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나중에 지워도 되니까 색상이라고 적고 여기다가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이 녹색의 색상이 잘 들어와 있네요. 여기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요거 바꿔주시면 되고요.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한 두세 가지 색상을 주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미리 만들어 놓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두 번째 있는 사각형은 더블 클릭해서 현재 색상보다 살짝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로. 자, 요거는 한 아예 수치를 맞춰 줄까요? 80에 40 하시면 좀 어두워졌죠? 확인. 두 가지 색상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아예 견본으로도 등록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색상, 요거는 지금 편하게 쓸 수 있게 밖으로 꺼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견본, 자, 색상에 견본 여기 있네요. 견본 가보시면은 자, 지금 내가 선택한 거를 그대로 플러스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기존에 색상이 있으시면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Shift 눌러주고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안 지워져요. 여기 있는 방향 표시 같은 건 안 지워집니다. 맞춰찍기. 자, 요거를 그대로 선택하고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 색상, 우리가 선택한 색상이 잘 들어오게 되고요. 자, CMYK로 잘 되어 있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합 색상, 네. 요 두 번째 색상도 선택하신 다음에 플러스 클릭 하시면 배합 색상 들어왔죠? 자, 이렇게 CMYK로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가지 색상이 잘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 견본은 나중에 조금 미세 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닫아줄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돼요. 여기 있는 것도 그럼 바꿔볼까요? 요거 여기 있는 색상도 선택하시고 자, 요거를 요 색과 똑같이 쓰고 싶다 하시면 글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도 면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스포이드 도구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를 내가 요 부분을 똑같이 맞춰주고 싶다. 콕 찍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잘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다섯 번째 면을 해볼게요. 좀 간단하게 할 거니까 네모를 선택하실게요. 네모. 이번에는 배경이라는 레이어를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 복잡하면은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요거는 배경이니까 레이아웃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배경이라고 이름 지어 줄게요. 자, 배경 색깔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자, 이 문자는 닫아 주시면 되고요. 알파벳 I를 눌러서 내가 요 색이랑 똑같이 할 거야. 클릭해 주시면은 이 색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되죠? 나중에
제가 아까 견본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색상을 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썼잖아요. 요 그린 플랜트도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나중에 뭔가 변경이 필요하다 하시면 견본을 꺼내서 요 부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내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바꿀 건 아니니까 일단 취소를 해줄게요.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배경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잠가 줄게요. 이렇게 잠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텍스트를 T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알아서 이 샘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를 한 14포인트 정도로 맞춰 주실게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단락 부분 있잖아요. 물론 뭐 밖에 ESC 눌러서 해도 되지만, 자, 지금 상태로 단락 부분에 가보시면, 단락이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 단락을 가보시면 됩니다. 문자 패널에 있어요. 여기 단락. 여기 현재 여러분들 아마 0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게 뭐냐면 왼쪽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들여쓰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5에서 7포인트, 뭐 8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너무 끝부분에 붙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여긴 타이틀, 제목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A 눌러주시면은 전체 선택되고 문자의 색깔을 흰색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엔터로 구분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바로 띄어쓰기인데 우리가 왼쪽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타이틀은 엔터로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요걸 이제 단락이라고 합니다. 엔터로 구분된 걸.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커서를 대보시면은 단락 뒤 공백이라고 나오죠. 요 부분을 높여주시면은 엔터로 구분된 그 부분이 지금 타이틀과 이 아래쪽에 있는 문단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여유를 주고 여기 타이틀에다가는 문자로 한 조금 더 크게 해보죠. 24포인트 해주시고 요 굵기도 볼드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로 하시면 돼요. 자, 되셨고 위에서도 너무 빽빽하면 좀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ESC 한번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가신 다음에 선택 도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에서도 조금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Alt 키를 누르고 줄여주시면 위아래가 같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한 요 정도에다가 두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것도 좀만 지워볼까요? 자, 요거를 똑같은 거를 복제를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이 아래쪽에다가 엔터 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두 가지 똑같은 문장이 생겼죠? 자, 이거 14포인트 좀 큰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연습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단락도 똑같아요. 단락이라는 거에 아까 전에 우리는 이 부분을 조절을 해줬었는데요. 요거를 앞부분도 단락 앞 공백이잖아요. 여기와 여기의 간격을 조절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높여주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자, ESC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러면 벌써 5번째 면까지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다가는 똑같이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일 뒷장이죠. 알파벳 M을 눌러서 사각형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죠. 일단 흰색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요거 조금 구분이 갈 수 있게 아무 색깔이나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알파벳 V를 눌러서 선택 도구로 와주시고, 자, 이번엔 정석대로 해볼까요? 자, 파일에 가져오기, 그냥 끌어오셔도 되고 가져오기로 해도 돼요. 가져오기로 저는 요 이미지를 가져오기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크기 줄여주는 건 선택 도구인 상태로 어떻게 하면 되죠?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고 이 모서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혹시 여기에 배치할 때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이미지가 선택이 된 상태로 위쪽에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그럼 뒤에 비쳐있는 부분이 잘 보이겠죠? 이렇게 놔주시고 다시 불투명도는 100%로 놔주신 다음에
이건 텍스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요 두 가지 선택을 하니까 이 두 부분이 선택이 된 거구나 알 수 있죠. 요 두 개를 Shift 누르고 혹은 Alt 키를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자, 그러면 현재 이 이미지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야지 클리핑을 시킬 수 있잖아요. 사각형이 위쪽으로 가야죠. 자, 뭔지 모르면은 눈을 이렇게 껐다 켜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미지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래로 내리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립 그룹으로 오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이미지가 선택이 되죠. 이때 조금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ESC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그냥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 M 선택해서 이 사각형은 이번엔 획만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현재 우리가 아까 견본으로 등록했던 색상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저는 요 색상으로 해볼게요. 요걸로 선택해서 자,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1포인트의 선을 가진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너무 붙은 게 싫다 하시면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줄여주시면 양쪽이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알파벳 C를 눌러주시면 가위 도구가 선택이 됩니다. 가위 도구는 이런 패스 상에서 특정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잘려요.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이 점이 생기게 되고, 자,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 자른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뚫어진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T 다시 눌러주시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에 들어갈 건 아니고 텍스트잖아요. 여기다가 클릭해서 그린 플랜트 라고 적어줄게요. 컨트롤 A 눌러서 위쪽의 색상을 요걸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직접 찍지 않고 위쪽에 견본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글자 크기도 조금만 줄일까요?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린 플랜트 같은 색상으로 맞춰줬고요. 두 가지 같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뭐 간단한 문구 같은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각형을 선택하고 조금만 줄여줄게요. 여기다가 텍스트 선택해서 여기 있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Alt 키 누르고 복제하신 다음에 Make it green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Make it green이라는 문구를 썼고요. 얘는 알파벳 I를 눌러서 여기를 콕 찍어주시면 요 색깔이 들어왔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그냥 회색 계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컨택트 연락처를 하나 적어보죠. 자, 텍스트 선택을 됐으니까 Alt 키 누르고 여기다가 복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검정색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 이렇게 검정색으로 놓고 여기에 컨택트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Alt 키를 누르고 선택 도구인 상태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복제가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에 기본으로 있던 단락의 어떤 기본 값들을 설정해 주고 갈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단락 패널 있죠? 여기를 0, 다 0으로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0,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기본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복제본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그 다음 메일 주소, 뭐뭐의 네이버,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있으면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자, 제가 이 컨택트와 따로 분리를 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를 단락으로 따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간격 같은 것도 얘랑 좀 다르게 놀면 좋잖아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소제목 같은 거고, 그래서 글자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오히려 글자를 좀 작게 해주시면 되겠죠. 볼드체 말고 미디엄체로. 왼쪽에서 좀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단락에서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도 클릭하시고 10 정도 하시면 이쁘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 줄과 줄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이 엔터로 구분되어 있죠? 물론 뭐 문자에서 해도 됩니다. 여기서 크게 해주셔도 되는데, 단락이니까 단락으로 한번 해보죠. 여기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로고 같은 게 있으면은 해주시면 되겠죠? 로고 같은 거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앞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A4의 앞면이 완성이 됐고, 이번엔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손 모양이 돼요. 이때 클릭하고 움직여 주시면 화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요거는 텍스트가 아니죠? 요 이미지는 원형이 이렇게 이미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은 잠가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이 A4 뒷면 같은 경우는 2, 3, 4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 3을 아예 같이 쓰는 페이지로 만들어 보죠. 이미지를 먼저 놓고 배경을 까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요런 이미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미지가 너무 크네요. 이럴 때는 알파벳 S를 눌러서 여기서 보시면 크기 조절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크기 조절 도구. 요걸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 미리 보기 항상 켜주시고요. 30도 맞네요. 10%? 10은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15로 하죠. 15, 13, 14. 네, 14 정도로 할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돌연선 부분입니다. 자, 얘는 여기에다 이렇게 배치가 될 거거든요. 반전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얘를 변형에 반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반사. 이렇게 하면은 세로 방향으로 잘 회전이 됐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돌연선, 빨간 선에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종이에 맞추지 말란 얘기예요. 종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 선까지 이미지를 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흰 부분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배치가 됐으면은 여기 있는 다른 배경색과 똑같이 한번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배경에 잠근 걸 해제해 주시고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알파벳 M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줄게요.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알파벳 I를 눌러서 이 이미지의 배경을 클릭하시면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줘 볼까요? 선분 도구를 선택해 볼게요. 선분 도구. 이거는 엔터키의 바로 위쪽에 원화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선분은 색깔을 칠 색깔은 없고 선 색깔만 요 좀 진한 색깔의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Shift 눌러주시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선이 하나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경도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수정사항이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배경에 자물쇠를 잠가 줄게요. 이번에는 텍스트로 가보죠. 텍스트 선택을 하시고요. 자, 알파벳 T를 눌러서 여기다가 우리 제목 써볼까요? 그린플랜트 회사의 이름 써보고 컨트롤 A 눌러서 위쪽에 이 부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면은 해당 색상 견본으로 잘 들어왔죠? 컨트롤 T 눌러서 글자의 크기도 한 20포인트? 네,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놔보죠. 이 색깔이 선 색깔도 조금 밝은 걸로 해줄까요? 그냥? 네, 선 색깔 그냥 밝은 걸로 해주죠. 선 선택하시고요. 자물쇠 해제해 줬습니다. 여기에 선의 색깔을 요거 선택해서 선의 색깔을 이렇게 밝은 색으로 처리해 줬어요. 배경은 다시 잠가 주고요.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이 색상도 여기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자,
다시 한번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알파벳 T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샘플 텍스트가 또 들어오겠죠? 자, 여기에 단락에 10포인트 뭐 이렇게 있는 거는 기존에 썼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리고 문자도 크기를 너무 크지 않게 14포인트 정도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타이틀 적어주시면 제목이다. 자, 이 제목 단락 부분을 끝부분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제목과 분리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제목 몇이었나요? 제목이 24포인트였네요. 이거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일단은 12로 하고 여기도 12. 요거는 20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여기도 똑같이 20 정도. 여기는 12.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의 샘플 텍스트가 또 만들어졌고, 이 아래쪽에다가 그냥 또 이미지나 하나 넣어볼게요. 알파벳 M을 눌러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똑같이 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미지가 너무 크죠? 이럴 때 알파벳 S를 눌러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크기 조절 도구에 S. 더블 클릭 한 30으로 해볼까요? 30. 네, 30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놔주시고, 잘 안 보이면 불투명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미지로 가야 되잖아요. 두 개 선택해서, 요 두 가지만 선택해서, 이게 어디냐면 요 두 개네요. 요 두 개를 선택해서 이미지. 애초에 그릴 때부터 이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선택했으면 이미지 안에 그려지는데 좀 귀찮게 됐죠? 자, 요 이미지와 요거 두 개의 순서를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두 개 선택이 된 상태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면은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는 좀 아래로 내려서 여기다 놔주시고, 좀 잘려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네요. 요거를 이렇게 조금 더 넓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 있는 제목도 선택을 해서 요 색깔은 위쪽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남았는데 요 이미지도 좀 잠가줄까요? 이미지도 잠가주고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아무거나 샘플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접히는 부분 감안해도 쫙 펼쳐서 볼 거기 때문에 길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알파벳 T 눌러서, 자, 지금 우린 텍스트 쓰는 거니까 텍스트로 가볼게요. 텍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선을, 눈금자 있잖아요, 안내선, 여기에 글자 똑같이 맞춰놓고 쓰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탁 놔주시면은, 자, 글자가 들어왔죠? 여기도 똑같이 타이틀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타이틀. 이 타이틀은 20이었죠? 20. 그리고 색깔도 요 색이었어요. 요거는 조금 어두운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타이틀. 여기도 이 색깔로. 이건 여러분들의 내용을 채우시라고 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 임의로. 20 됐고, 이 아래쪽에 숨어있는 부분들 있는데 요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일단 닫아주죠. 없애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숨어있는 부분이 안 나타나겠죠. 여기 있는 단락 부분도 여러분들이 단락 부분으로 가서 시작되는 부분, 여기와 여기의 간격을 조금 조절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넓혀주시면 되고. 이건 너무 큰가요? 네, 여기다가 15포인트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왼쪽에다가는 뭐 숫자 같은 걸로 한번 포인트를 줘볼까요? 1이라고 적고, 얘는 60.
60 너무 크네요. 이 정도로 50 정도로 이렇게 놓으면 이 색깔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면 이거를 조금 더 작게 해주셔도 되고요. 맞출 때 항상 이걸 선택해서 위쪽에 정렬 메뉴가 나와요. 가운데 정렬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는 텍스트만 있는 거고요. 이렇게 텍스트가 전부 다 있죠. 이제 요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죠. 없애주고 텍스트는 텍스트만 다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미지는 이미지만 있겠죠. 그 다음 배경은 배경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은 요건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죠. 요 색상은 지워줘도 됩니다. 색상은 아트웍을 포함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예. 레이아웃은 눈만 가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내보내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파일에 자 이거 레이아웃의 눈은 꺼주셔야 돼요. 이거 검정선까지 같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자 지금 상태로 여러분들 위쪽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릿 되어 있는데 리플릿은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요 AI고 리플릿 인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인쇄라고 적고요. 포맷을 EPS로 해도 되고 아니면 PDF 파일로 해보자. 어도비 PDF 요걸 선택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자 요런 경고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기와 돌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단 보기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문서 돌연 설정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이 빨간색의 돌연 설정 값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DF로 저장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탐색기 창에 보시면 리플렛 인쇄라고 되어 있는 부분 PDF가 나오고 자 이걸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1, 2 자 이 위에 보시면 인쇄를 할 때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라고 하는 재단선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돌연선도 가만히 돼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가 잘리는 부분에 이 너머가 있잖아요. 요게 돌연선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를 돌연선까지 이렇게 작업을 안 했다면은 이게 실제 인쇄했을 때는 살짝 흰 부분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미지와 배경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자, 이럴 때는 요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경만 제거하면 되겠죠? 자, 포토샵이 있으신 분들은 포토샵에서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포토샵은 따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료 포토샵이 있습니다. 포토피아라고 하는 무료 포토샵이 있어요. 이 포토피아 같은 데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탐색기 창에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요 이미지인가요? 요거였죠?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배경 제거하고 싶은 부분 자 이거를 마법 도구가 있어요. 마법 지팡이 이걸로 클릭해 주시면은 이 배경이 쉽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때 선택에 반전을 눌러 주시면 얘만 선택이 됐거든요. 그럼 해당 레이어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 주시면은 요것만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위쪽에 파일에 내보내기 형식에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PNG가 배경을 제거한 상태로 저장해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도 조금 있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확대해서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자, 브러쉬의 크기는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제거해서 여기도 있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X 눌러서 여기 살릴 부분 살려주고 다시 없앨 부분 없애주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파일에 내보내기 형식의 PNG 파일 배경이 제거된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저장이 다시 됐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새롭게 가져올 이미지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자, 이미지 좀 크네요. 알파벳 S 눌러서 30, 이거 아까 12였나요? 13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변형에 반사해줬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인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배경과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됩니다. 텍스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자, 일단은 최종 편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자, 리플렛 인쇄라고 하는 이번엔 일러스트 파일로 좀 저장을 좀 해주세요. 아까 전에 했던 건 이거는 다시 만들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은 AI 파일이에요. 일러스트 파일. 아까 전 거는 PDF 파일인 거고. 자, 이 상태로 저장 눌러주시면은, 자, 일러스트로 저장을 하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인쇄용으로 작업할 일러스트 파일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 텍스트의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텍스트 레이어 안에 모든 텍스트들이 선택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과 시프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O를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들이 다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번쩍이면서 지금 이미지화 됐습니다. 요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위쪽에 보기에 윤곽선이라는 걸 켜보시면 알거든요. 컨트롤 Y 눌러서, 자,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글자들이 이제 이미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화가 됐다는 얘기는 인쇄를 할 때 폰트가 없더라도 잘못 인쇄될 염려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지화 됐다는 거는 어느 인쇄소에서나 혹은 보는 사람이 그 폰트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다 제대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아웃라인 처리가 한 번에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자, 인쇄, 아까 전에 만든 거 PDF 그대로 해도 됩니다. 자, 리플렛 인쇄, 요거를 PDF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시면은 저장, 이미 이름이 있다고 나오죠. 대치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기와 도련은 재단 보기, 요것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아래쪽에 문서 도련 설정 사용과 PDF로 저장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리플렛 인쇄 PDF 가보시면 도련선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들이 이미지화 됐기 때문에 선택도 안 돼요. 대신 인쇄는 올바로 잘 될 겁니다.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이 구분선이 있던 이미지도 배경이 제거된 상태로 회색에 네모난 배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리플렛의 기본부터 실제로 어떻게 인쇄하는 파일까지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제작해 본 거 말고도 다른 형태로 뭐 2단 접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콘텐츠의 배치나 이런 글자 같은 거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콘텐츠를 제작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